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쌤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1년 10월 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절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더블클릭했습니다. 자, 수험표 지참하셔서 수험표에 명시되어진 수험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8자리 숫자 이렇게 입력했다 치고요. 요거를 복사를 살짝 해놓으시면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수월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맞느냐, 예, 확인. 감독쌤이 조작하기 전에 PC 비활성화 되어지는 타임은 문제지를 배포하는 시간입니다. 문제지가 배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독쌤이 컴퓨터 활성화 시켜줄 거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뜰 거고요. 네.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키세요. 네.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새 통화 문서 선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답안 파일을 문제지 수험자 유의사항에 맞게 저장하셔야 되는데 저장 위치는 고정입니다. 모든 ITQ 과목에 공통적으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하고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1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월하게 저장하는 방법은 F12번 기능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의무 저장 대화상자 바로 실행돼요. 빠르게 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 따닥.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하면 오타로 인한 오류 방지할 수 있고 저장 버튼. 답안 전송을 한번 하라라고 한다면은 해당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답안 전송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저장 위치에 해당 제대로 저장했을 때 존재가 있음이라고 떠요. 답안 전송 버튼 누르고 제대로 전송됐네 닫기 하셔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과목에서요 보면 과목 단위별 답안 작성 요령이 있는데 ITQ 엑셀 과목에서는 체킹해야 될 사항은 모든 작업 시트 A 연럽이 1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는 문제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 환경 설정이라고 제가 명명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작업 환경 설정으로서요 시트 탭이 하나니까 동그라미 플러스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눌러요. 클릭해서 전체가 3개가 되게끔 한 다음에 첫 번째 시트를 선택을 하고 시트 3까지 선택을 연속적으로 할 거니까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해요. 직접 하겠습니다. 시트 1 선택, Shift 키 누르고 시트 3 선택. 3개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A에다가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럽이를 선택해서 연럽이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면 연럽이 값을 1 입력합니다. 1 입력하고 엔터키. 3개 시트에 한꺼번에 A 연럽이를 1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은 1작업의 표서식에 대한 조건에서 보면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 수정사항을 꼭 요구를 해요. 모든 데이터에서 지금 글꼴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 1작업입니다.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 부분에서. 그래서 현재 3개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된 상태에서 A하고 1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해당 시트의 모든 셀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져요. 이 상태에서 위쪽 단에 있는 해당 글꼴, 맑은 고딩 기본 글꼴인데 굴림으로 수정하고 엔터키를 딱 눌러버려요. 됐죠? 아무 셀이나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이름 수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더블클릭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누른 다음에 반드시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팁은 B4부터 J14까지 영역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정한 상태에서 문제지를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종이 페이퍼로 주어집니다. 페이퍼로 주어지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화면상에 띄워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입력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라고. B4셀의 코드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B170 엔터키, B164 엔터키, K279 엔터키, B168 엔터키, C282 엔터키, B377 엔터키, K180 엔터키, C190 엔터. 그리고 B13셀에다가 내용을 제과 제빵 수강료 합계 다 입력합니다. 엔터키. 한식 수강인원 갈로 단위 콜론 명 붙였다. 그죠? 띄어쓰기도 고려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칸 띄우고 평균. 과목은 디자인 케이크, 건강 쿠키, 혼밥 요리, 쌀 베이킹, 나만의 커피, 홈 샌드위치, 매일 반찬, 홈 칵테일까지 입력하고 엔터 엔터 엔터. 연럽이 좋아서 삐쳐나온 부분이 있으면 C, D 경계선 더블 클릭, 분류, 제과 제빵, 제자 입력하면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한식, 제 엔터, 음료 엔터, 제 엔터, 한 엔터, 엔터 엔터 엔터. 다음 2사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 담당자 여기부터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네, 담당자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담당자 엔터. 이송이, 서지호, 문강희, 이기영, 홍순이, 김진수, 송효정, 임석영. 갈로꼬름이 1,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두 줄이에요. 두 줄은 줄바꿈할 때 Alt키를 누르고 Enter키를 누르셔야 돼요. Alt키를 누르고 Enter키. 두 개 셀 요구될 겁니다. 네. Alt 누르고 Enter. 줄바뀌 해주면 갈로, 누적수, 갈로 닫고 Enter. 숫자 넘버라키 눌러서 숫자 키패드 이용하세요. 네. 340, 272. 엔터. 462 엔터. 319 엔터. 298 엔터. 423 엔터. 390 엔터. 307 엔터 엔터 엔터. 두 줄입니다. 네, 수강인원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엔터. 네, 입력해야 될 내용물 입력을 쭉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인원 여기까지네요. 네, 갈로꾸름이 명, 그 다음에 27 입력하고 엔터키, 31 엔터, 56 엔터, 39 엔터, 25 엔터, 49 엔터, 50 엔터, 24 엔터. 여기다가 최대 좋아요 갈로 누적 수.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얼굴이 좀 가릴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빼서 최대 좋아요 누적 수 갈로 닫고 엔터키. 과목 엔터. 수강료 엔터. 155 심표 빼고요. 000 숫자값만 입력하세요. 120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9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9 엔터 엔터. H14제 입력하지 마세요. H14제는 나중에 데이터 유효성으로 처리할 거고요. 갈로꾸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 순위네요. 네, 순위. 자, 됐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완료했고요. 네, 완료한 데이터 입력 후에 바로 데이터 조건의 편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4부터 J14 영역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조건의 편집은 5가지 있어요. 테두리 설정, 셀 병합 가운데 맞춤, X 대학에서 사전 처리,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 행 높이 설정. 단계별로 할게요. 홈 탭이 글꼴이 테두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치 버튼, 공식처럼 적용하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1작업에 보면, 1작업에 조건 1에 보면 정렬에 대한 규칙이 숫자 1개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B4부터 J24까지 영역이니까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을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고요. 해당 요 라인과 요 두 번 12행 밑에 라인 여기가 꼭 굵게 요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B5부터 제2의 12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두리 설정 끝났어요. 그 다음에 셀병합 가운데 맞춤 B13부터 D13까지 와 요렇게 네 군데 영역 각각 셀병합 가운데 맞춤 해야 됩니다. B13에서부터 D13 영역 선택한 다음에 한꺼번에 떨어져 있는 같이 선택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B14, D14, F13, F14 다시 요렇게 컨트롤 키 B14, D14, F13, F14, G13, I13 됐습니다. 자, 병합 가운데 맞춤을 꾹 눌러가지고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됐고 그 다음에 X 대각선 산수 처리 꼭 요구를 해요. F13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한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 말고 테두리 탭을 선택하고요. 테두리 탭에 우상향, 좌상향 두 개 클릭합니다. 네, 클릭. 확인. 다음요.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인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 요 영역이 입력되어 온 숫자가 오른쪽에 잠깐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첨단 이상 심표 적용되어 있어요. 네, 심표 명령 아이콘, 심표 스타일 적용한 거거든요. F5에서부터 H에 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의 심표 스타일 여기 심표를 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 칸 딱 떨어지고요. 첨단 이상은 심표 네, 추가되어지게끔 처리가 되어져서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은 됐는데 조건의 첫 번째 요사항에 보게 되면 정렬에 대한 기준으로서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B4부터 J14 영역에 입력되어진 데이터 중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숫자 데이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 수평 정렬로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시각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 적용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오른쪽 정렬 됐다 안 됐다라는 부분은 구분이 되거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높이 조절하겠습니다. 1, 2, 3행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선택한 다음에 추천, 네, 숫자 값은 25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행높이 25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25 값을 3행 적용했으니까 빼면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하고요. 확인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서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서 연럽이 조정하는 것까지 해서 해당 그 조건의 편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참조해보면 여기 열의 너비가 네, 입력되어진 내용물 참조해서 열너비 좌우가 코드 약간만 넓혀주고요. BC 경계선 과목 네, 이 정도면 됐는데 됐고 분류가 많이 넓어져야겠다. 그죠? 분류 좌우 공백 보고 네, 판단합니다. 담당자도 좀 많이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좀 많이 넓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수강 인원도 좀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수강료도 많이 좀 넓어주고 네, 그 다음에 결제 방식 순위까지 이렇게 조절했어요. 문제 출력 형태 보고요. 해당 여기 글자가 입력되어진 좌우 그 공백 참조해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조건의 편집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편집에서는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문제의 조건에 보면 명시되어진 사항 자체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중에서 현재 7가지 중에 현재 첫 번째 조건은 끝났어요. 나머지 6개 순차적으로. 두 번째 조건이 동그라미 제목. 육각형을 네, 삽입하라 이렇게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출력 형태를 요거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육각형이 도형은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몸이 육각형은 첫 번째 줄에 7 옆에 있어요. 끝에서 세 번째 거. B1 위에서 이격간격 이 정도. 그 다음에 G3 정도 중간단. 네, 됐습니다. 마우스 떼요.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내용 입력합니다. 내용 입력하기 전에 그 그림자 스타일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가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 옵셋 오른쪽은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네 번째 겁니다. 바깥쪽이. 옵셋 오른쪽. 다음 내용 입력합니다. 온라인 요리 수강 현황이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도형 테두리 홈 탭에 글꼴 요구 조건에 맞게끔 네. 글꼴의 서체는 굴림이다.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24포인트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검정 요구하고 있고요. 굵게 적용하라. 그리고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여기까지 했는데 출력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정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까지 눌러서 맞춰줍니다. 됐죠? 다음 결제란 작업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결제란은 세 번째 동그라미 토시 하나는 틀리고 이대로 나옵니다.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이게 하고 단 5분 삭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미 셀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작업으로 가서요. C2에다가 C2부터 F3 영역에다 만들게요. C2에다가 확인, D2에다가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했고 범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 맞춤에서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너비 및 높이 값 미리 숫자 데이터로 좀 네, 가이드를 해드리면 무난한 숫자 값은 열너비 4, 7.5 그리고 횡높이 17.5에 42 무난합니다. C열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4. 자, 셀 병합 안 됐다, 그죠? 두 개. 블록 정한 다음에 맞춤에서 병합 가운데 맞춤 해주고, 인자 밑으로 내려야 되죠. 요거는 왼쪽으로 두 칸, 위에 하나 있는 가나 대각에서 화살표에 있는 세로 쓰기까지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담당 팀장 부장 D부터 F까지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7.5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7.5. 그 다음 이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행높이 10, 7.5 3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행높이 40 무난합니다. 요 모양으로요. 출력 형태하고 같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는 홈 탭에 저기 윗단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홈 탭에 가위 밑에 있는 요 복사 펼치 버튼 눌러요. 복사 펼치 버튼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클릭. 그림 복사 대화상자 기본값 그대로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여기 C2부터 F3까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 영역이 그림으로 복사가 되어집니다. 1작업에 H1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고 J2열 라인 맞추고요. 네, 그 다음에 출력 형태하고 네, 참조해서 요 라인이니까 여기까지 네, 조절점을 끌어서 넓혀요. 이렇게 넓혀줬고 그 다음 원본 지워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시트에 열높이 조절했던 열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행높이 조절했던 네, 2행 3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깨끗하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에 몇 번째까지 끝났냐면은 네 번째 세 번째까지 끝났고요. 이미 셀의 결제란 네 번째 B4부터 J 사용력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르고요. G14, I14 과목과 담당자 입력 셀입니다. 채우기 주황으로 하라. 깡통 펼침 버튼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 꼭 이렇게 나와요. 다음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H14셀에 대해서 꼭 네, 유효성 검사 나오기 때문에 입력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의 제한 대상은 리스트 목록에서 목록을 선택합니다. 목록 리스트에서 제한 대상 목록을 선택하고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참조 영역은 C5부터 C12까지 블록 지정하세요. C5부터 C12까지 블록 지정 확인 펼치 버튼 생겼어요. 이 펼치 버튼을 눌러요.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케이크
출력 형태와 같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째까지 끝났고, 6번째 새 서식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숫자 뒤에 1을 표시하라. H5에서부터 H12까지. H5 추강력 영역입니다. H5부터 H12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새 서식을 선택해서 새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으로 가서요.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 목록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 0을 선택하고 첨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형식 입력란에다가 문제에서 추가 문자열은 1입니다. 1. 네, 화폐의 1. 그래서 여기다가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 15만 5, 쉼표 000 1. 됐죠? 샵, 쉼표, 샵 0,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점수 주는 문제. F5에서부터 F12. F5에서부터 F12 영역 블록 정했고요. 이름 정의, 좋아요입니다. 여기 이름 상자 있죠? 여기다가 요 문구를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요. 좋아요, 엔터. 제대로 이름 정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 펼침 버튼 있죠? 요거를 눌렀을 때 목록에 좋아요가 뜨는지 뜨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뒷배경에 해당 이 눈검선이 안 보여요. 눈검선. 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표시에 요 눈검선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해제해서 하얗게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제1작업 표서식 네, 240점 배점 중에 100점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나머지 140점은 함수 문제 6문제, 1문제당 20점 차지합니다. 자, 풀이 진행 바로 할게요. 결제 방법 1번과 2번은 첫 번째 셀에 함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해당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행 단위별 자동으로 네, 함수식이 구해지게끔 풀이하는 문제인데 주로 나오는 함수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결제 방법은요. 네. 7월달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choose mid하고 2번 rank.eq 그 다음에 3번 dsum 4번 sum if count if 5번이 7월달에는 라지가 나오는데 여기 맥스만 다르고 6번 vlog하고 똑같아요. 즉 출제되는 함수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 한 3회분 정도 반복 연습하셔서 푸시고 완벽하게 내가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무난하게 A 등급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I의 5셀 선택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결제 방법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코드의 두 번째 값 뽑아서 1이면 카드, 2면 현금, 3이면 쿠폰, choose mi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FX 눌러요.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choose부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데 대문자 추천드리겠고 choose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index num에다가 mid 갈로 열기까지 해야 요게 함수 내 인식이 되어집니다. mid를 클릭을 하게 되면 mid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바뀌고요. 텍스트 입력란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같은 행에 있는 코드가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서 B5가 입력되어지면 스타트 num은 두 번째 글자 한 글자를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추출하느냐? 한 글자 뽑아. 그러면 이렇게 B5셀의 입력이 B10170이 입력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한 글자 뽑으면 1이야 라고 네,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까지 하면 mid 함수 끝났고 choose를 다시 클릭하세요. choose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해당 그 추출된 값이 1일 때는 카드 문자니까 상따옴표로 카드라고 감사주고요. 2일 때는 현금, 밸류 2에다가 현금이라고 3일 때는 밸류 3에다가 쿠폰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함수식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구해졌거든요. 네. 자, 이 상태에서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카드라고 구해졌는데 해당 요 자동체험 핸들 있죠. 요 점을요. 이 밑에까지 끌어요. 네, 밑으로 쭉 끌면 보다시피 중간에 굵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채우기 옵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1번
다음 2번 순위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OCL 선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단위 함수예요. rank.eq. 바로요. fx 눌러가지고 rank.eq. 그냥 랭크만 입력하고 검색해도 관련 함수 선택에서 찾아져요. rank.eq 선택하고 확인 눌러가지고 rank.eq 함수 인수 대화 상대가 실행되면 넘버 부분에다가 문제 보면 뭐에 대한 순위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강 인원에 대해서 내림차수 순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같은 행에 있는 수강 인원 입력셀 선택하고요. G5셀입니다. 레퍼런스는 비교 범위가 있기 때문에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하고 반드시 요 참조 영역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쉬운 방법은 F4번 기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열과 양 앞에 요 블록 지정해가지고 F4 누르면 열과 양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야 돼요. 1번과 2번은 하나의 함수 제작사한 다음에 밑으로 채워서 횡단위별로 구해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그 참조 영역을 절대 참조로 바꿀 수 있는지도 묻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함수가 rank.eq 함수예요. 절대 참조를 해놓으면은 해당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이 비교 영역은 안 바뀌거든요. 자, 오더는 내림사수는 0 또는 빈 공란이 내림사수입니다. 오름사수는 작은 값이 1등, 내림사수는 큰 값이 1등이에요. 오름사수는 1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내림사수니까 0으로 하시고 뒤에 추가 문자열 있죠. 내림사수 순위 구한 다음에 위로 붙여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엔드 연산자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6만 구해졌으니까 저기 수식 입력줄 끝에다 클릭한 다음에 엔드 연결 연산자 사용한 다음에 문제에서 위 이렇게 돼 있었죠. 몇 위라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엔드 상따옴피 위 상따옴피 닫기 6위 해당 셀 선택 자동차 면들 밑으로 드래그 채우기 옵션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라. 그래서 중간에 굵게 표시된 부분을 네,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풀이도 끝났어요. rank.eq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제빵 수강료 합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어 뒷섬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일 셀 단위 함수니까 이 13제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뒷섬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저희가 2작업이나 3작업 할 때 해당 1작업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복사 붙여넣기 요구를 하냐면 B4부터 H12입니다. 그래서 B4부터 H12가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이다. 이렇게 못 박으시면 돼요. 그 다음 필드는 합을 구할 범위 문제에서요. 제과 제빵이 조건이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이고 조건이고 제과 제빵. 그 다음에 뭐의 합을 구하라? 수강료 합을 구하라. 그러면 필드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수강료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H4셀 입력되어 있고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요. 입력되어 있고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과 제빵이 어디 입력되어 있어요? 여기 분류 밑에 있다 그죠? 그럼 반드시 머리글 분류부터 제과 제빵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기준이 분류면 분류 그 다음에 값은 제과 제빵인 거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이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확인 눌러가지고 구하면 되겠고 정렬 안 해줘도 되느냐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 감점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 14셀 선택해서 한식 수강 인원 평균 구하라 서미프와 카운트 if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에 14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먼저 서미프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범위 영역은 한식 수강 인원의 평균 구하라. 한식은 분류입니다. 그래서 D5에서부터 D12까지. 자,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는요. 표 머리걸 선택해서 빼요. 입력 데이터 함수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머리걸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은요. 한식 입력된 셀 선택하면 되고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평균 대상이 수강 인원이에요. 그래서 수강 인원에 대한 합을 먼저 구할 거예요. 수강 인원 단위명 G5에서부터 G12까지 확인 누르게 되면 106인데 이거는 한식 수강 인원의 합계가 보여진 거고요. 평균은 위에 카운트 if 이용해가지고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나눠줘요. 슬러시가 나누기입니다. 카운트 if 팁 조건 범위와 기준이 서밋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버리시고 갈려만 닫아주고 엔터키 누르면 뚝딱 풀이는 끝났습니다. 엔터. 네, 이렇게 풀이가 끝났습니다. 4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5번은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옵니다. 최대 좋아요 누적수 정의되려면 좋아요로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쉬워요. 제13세 함수 마법사 굳이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다가 정의되려면 좋아요를 이용하라. 네. 좋아요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이 끝이에요. 네, 이꼴 맥스 갈로 좋아요 갈로 닫기 확인 하면 네. 좋아요로 이름 정의되어진 부분이 7번째 조건에서 F5부터 F12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입력값 중에 제일 큰 값 구하라. 자, 마지막 6번째 함수 V룩업으로 고정화되어 있는데 H14를 선택한 과목에 대해 담당자 구하라. V룩업 함수 사용하시오. V룩업 확인. 함수 인수 4개인데 첫 번째 찾을 값은 반드시 H14셀 H14셀을 선택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H14셀을 선택한 값이 입력되어진 셀 위에서 디자인 케이크 C5입니다. 끝셀은 H12로 못 박아요. C5부터 H12 이렇게. 그래서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부터 시작하고 끝셀은 H12 이렇게 못 박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이 참조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뭐 가져오라라고 되어 있냐면 담당자요. 담당자는 몇 번째 선택 범위 영역이 몇 번째 있느냐? 3번째 있다. 그죠? 열이. 과목이 첫 번째, 분류가 2번째, 담당자가 3번째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3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저희 ITQ 엑셀 시험에서는 꼭 과목이나 코드 기준으로 해서 찾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인 폴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네, FALSE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6번째 함수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이꼴 V룩업 풀이 끝났고요. 네, 확인 누르고 이대로 두세요. 이 펼치번호 눌러가 다른 거 바꾸면 자동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첫 번째 걸로 유지를 해 두세요. 자,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몇 점으로 120점 풀이 끝났고요.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인데 수식을 이용하여 수강 인원이 40 이상인 행전체. 자, 이 행전체에 주의하셔야 돼요. 데이터 범위는 B5부터요. H12가 아니라 J12까지입니다.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 정합니다.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수식 이용하라 꼭 그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한 다음에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규칙 이용 선택 목록의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콕 찍은 다음에 이꼴 입력하세요. 그리고 선택 범위의 첫 번째 행인 5행의 입력 데이터 기준으로 수식을 작성합니다. 문제에서 수강인원 5행에 있는 수강인원 셀 G5셀입니다. 그죠? G5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면 보다시피 달러가 열과 행 앞에 따닥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절대 참조라서 G5셀 입력값만 따지고 밑으로 안 내려가요. 밑으로. 행 단위로 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야 돼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F4번 기름키 2번 눌러도 되고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꼴 달러 G5가 되게끔 하고 문제에서 수강 인원이 40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네, 크거나 같다 4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교 연산자가 사용되어지는데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고요. 작거나 같다 이 6가지 비교 연산자 알아놓으셔야 돼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이게 초과고요. 작다 이게 미만이고요.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고요. 작거나 같다 이게 이하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이 서식 버튼을 눌러가지고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서식은 파랑의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색깔은 파랑은 표준색 끝에 세 번째 거, 파랑, 확인. 조건 만족하는 과목은 홈밥 요리와 홈 샌드위치, 매일 반찬 이렇게 3개의 과목입니다.
자, 1작업, 네, 끝났고요. 다음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은 문제지가 세 번째 면인데, 필터 및 서식 문제. 조건,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한 다음에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고 열너비가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 역 CD 경계선 더블클릭, HI 경계선 더블클릭. 나머지 잘 보이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이에요. 코드가 B로 시작하면서 조건은 꼭 두 개입니다. 두 개. 코드가 B로 시작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누적수가 300 이상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자, 기준이 되어지는 건 코드와 좋아요 누적수입니다. 코드와 좋아요 누적수 이 두 개를 복사해서요. 조건 범위 B14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정기검정 문제에서는요. 꼭 입력 데이터 비교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되어지는 필드명 두 개를 복사한 다음에 B14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코드에 대한 조건은 B로 시작입니다. B로 시작이면요. B하고 별표 입력하시면 돼요. B로 끝나다는 별표 B고요. B를 포함은 B 별표 B 별표입니다. 얘는 포함. 이게 시작. 이게 끝. 그래서 B 별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따져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면서입니다.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이니까 좋아요 누적이 300 이상이라는 부분은 요 B 별표가 입력되어진 행과 같은 행에다가 해야지 이게 엔드 조건이에요. 네, 모두 만족.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상은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해서 조건 범위 지정 끝났고, 다음 필드 제한이 있느냐? 필드 제한 있네요. 네, 과목, 분류, 수강 인원, 수강료 데이터만 추출하라. 어디에? B18셀에. 그래서 4개의 필드, 과목 분류,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끝에 수강 인원과 수강료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4개 복사했고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모두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을 하고, 고급 필터 대화상 대시되면 결과는 반드시 다른 정세 복사로 바꾸세요. 문제 조건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입력란에다가 조건 범위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B14에서부터 C15, 그리고 복사 위치는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E18, 그리고 확인 누르면 두 개 조건 모두 만족. 네, 구해졌는데 열너비가 좁으니까 BC 경계선 더블클릭해서 열너비 제대로 보이게끔 하고, 추출되어진 데이터의 개수는 3개 구해졌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서직에 대한 조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네.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으므로 한 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부터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B18에서부터 E21 영역 블록칭 한 다음에 홈 탭에 채우기가 깡통인데 채우기 펼치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 채우기 없음이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은 스타일에 홈 탭에 스타일에 보면은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해당 표서식을 누른 다음에 보통 표 스타일 보통 6은 밝게 중간 어둡게 또는 밝게 보통 어둡게 있는데, 두 번 중간 단에 있는 여기에 여섯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 이름이 표 스타일 보통 6이에요. 머리 거 포함할까? 확인. 끝이에요. 뒤에 이 조건은 뭔데요? 이 기본값이에요. 머리 거 행과 줄무늬 체크 적용하라. 기본값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요대로 하시면 되겠고, 너비만 좁은 게 있으면 DE 경계선 더블 클릭, 뭐 EF 경계선 더블 클릭 요 정도로 잘 보이게끔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작업 80회점. 네, 고급 필터 표서식 문제 풀이 끝났고요.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요. 네. 자, 3작업 피벗 테이블은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작업의 문제 유형은 정렬 부분한 문제 유형과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있는데, 해당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피벗 테이블 문제
출제 유형 자체가 고정이기 때문에 한 회차만 제대로 익히시고 반복 연습을 하셔서 풀 수 있으면 다른 피벗 테이블 기출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네. 자,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작업 시트 이용하라. 1작업 시트로 가서 B4부터 H12 영역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피벗 테이블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B4부터 H12 영역을 블록 지정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2작업 풀 때 범위 잡아져 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 삽입 탭이 표그룹에서요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 실행되죠? 여기에서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밑에 있는 이 부분만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위치는 새 워크시트 되어 있는데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요.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제3작업 시트에 B2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제3작업 시트에 B2셀 확인.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뜨는데 문제 풀이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익히세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조건에 좋아요 누적수 및 분류별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게 행이고요. 뒤에 있는 게 열입니다. 우선 행열이라고 읽지 열행이라고 읽지 않죠. 네. 그래서 행, 열, 뒤에 거는 요거는 이제 시그마 감령 여기다가 배치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순차적으로 할게요. 좋아요 누적수라고 하는 필드를 요 목록에서 찾아요. 좋아요 누적수 여기 있네요. 요거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행에다가 넣어요. 행에다가 배치. 그 다음에 분류는 열에다가 끌어서 놓아요. 됐죠? 그 다음에 두 개 부분합 꼭 두 개 요구하는데 순서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과목명의 개수라고 돼 있어요. 우선 필드 과목을 찾아서 시그마 값에다가 넣어요. 개수 과목 됐죠? 다음 수강인원 찾아요. 찾았습니다. 개수 과목 밑에 놓아요. 자, 놓으면 얘가 합계가 구해졌는데 문제에서는 평균이라고 꼭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합계 수강인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해요. 그러면 값필드 설정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여기에 함수부터 먼저 바꿔요. 평균으로 선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출력 형태 보면 평균 콜론 수강인은 갈록구름이 단위가 있는데 그죠? 여기 단위 있죠?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입력해 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마우스 포인트 클릭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여기까지 하고 확인 누르면 해당 피벗 테이블 필드 설정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좋아요 누적수로 그룹화하라. 좋아요 누적수 여기 행 레이블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제일 작은 값 시작값 201로 확인되고요. 끝값 제일 큰 값 500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간격은 300에다가 빼기 201에다가 더하기 1이에요. 100단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파악했어요. B5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른 다음에 그룹을 선택하세요. 자, 그룹화 대화상자 실행되면 시작값은 문제 출력 형태에 확인했던 201, 끝값은 제일 큰 값 500이고 단위는 100단위로 파악되어졌어요. 이렇게 그룹화 시작 201, 끝 500, 단위 100. 제가 보여드리면서 취소시켜 버렸네요. 다시 빠르게 할게요. 201, 500, 100 확인. 출력 형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네, 여기하고 같으냐? 네, 같다 그죠? 네, 됐습니다. 자, 그룹화 끝났고요. 다음 분류로 출력 형태와 정렬하라. 네. 위에 보니까 한식, 제과, 제빵, 음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읗, 지읒, 이응. 내림사순이에요. 연레이브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내림사순. 둘 중에 하나니까 내림사순 안 되면 오른차순이네. 반대로 바꾸면 되죠. 다음 레이블 인셀 방향 가운데 맞춤과 빈셀 별표 2개와 행의 추악해 지우라는
피벗 테이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해서 레이아웃 및 서식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을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빈 셀 별표 2개 입력하라. 여기다가 Shift 8번 클릭.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서 행총합계 표시 체크하라. 해제하라. 반드시 행총합계만 안 보이게 라고 나와요. 열총합계 지우라 안 나와요. 확인. 됐고 나머지 알아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면요. 우선 핵 레이블과 열 레이블 이름 틀리니까 핵 레이블 선택하고요. 좋아요, 갈로, 누적수, 갈로 닫고 엔터키. 열 너비 좁으니까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열 레이블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입력해주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C, 5에서부터 H에 8까지 블록 정하세요. C5부터 H8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해당 출력형태 살펴보게 되면은 꼭, 네, 해당 수평 별표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수직은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라인 자체를 이렇게 보면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꼭 두 가지 명령 아이콘 적용시킬 거예요. 홈 탭에 맞춤해서 수평 가운데 표시해서 쉼표 스타일. 이렇게 해서, 네,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 80점 몇 점 완료했고요. 다음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제지 4작업에서는 그래프 문제인데 그래프에서 보면은 해당 1작업 데이터 이용해서 차트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묶어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으면 출력 형태 아래쪽에 있는 해당 그 가로 항목과 범내 데이터 참조해서 1작업에서 이 차트 작성하는데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마킹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케이크 과목이 있습니다. 건강 쿠키, 그 다음에 혼밥 요리, 그 다음에 쌀 베이킹, 그 다음에 나만의 커피 건너뛰고, 홈 샌드위치, 매일 반찬, 홈 칵테일. 쉽게 나왔어요. 꾸러미가 4개밖에 안 나오네요. 네. 자, 3가지 차트 데이터 선택할 때 오류 방지하는 방법. 차트 작성에 사용되어진 데이터의 표 머릿글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그럼 요것도 같이 선택해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그러면 첫 번째 꾸러미가 이만큼 선택하면 되겠죠. 이 영역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열 단위 말고 행 단위. 요 세 가지 규칙만 이렇게 잘 맞춰서 데이터 선택하시면 차트 오류 발생 안 할 거예요. 자, 범내, 수강료와 수강 인원. 요렇게 선택한 그 범위 영역만큼 수평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됐고, 요렇게 세 번째, 요렇게 네 번째. 선택할게요. 파악한 대로. C4에서부터 C8까지 선택하고,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수강료와 수강 인원 같은 범위로 선택하고 나만의 커피 건너뛰고 2개 같은 범위로 이렇게. 다음 삽입 탭에 차트에 세로 막대형에 2차원 세로 막대 첫 번째 거 꼭 요거만 물어요. 묶건 세로 막대형. 자,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위치에 차트 이동이 있어요. 눌러가지고 조건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문제지에 보면 조건 세 번째로 꼭 차트를 이동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 바꿔. 새 시트 선택하고요. 이름을 제4작업. 됐죠? 확인. 제1작업 시트 앞에 삽입됐는데 문제에 보면 출력 형태 밑에 반드시 주의라고 해서 해당 위치에 대한 조건이 순서가 1, 2, 3, 4 이 순서 되게끔 반드시 요구를 해요. 수동으로 제3작업 시트를 제4작업 시트를 3작업 시트 뒤로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네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차트 디자인에 대한 조건인데 차트 선택하고요. 네.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빠른 레이아웃 세 번째 거 반드시 요구합니다. 레이아웃 3, 스타일의 1을 요구합니다. 차트 스타일 1. 됐죠? 다섯 번째, 영역 서식의 차트 영역, 홈탭의 글꼴에서 글꼴의 종류 굴림의 11을 꼭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굴림의 11 수정합니다. 굴림의 11 됐죠? 그 다음에 채우기 요구가는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뜨면 여기 깡통에 채우기 펼치 버튼 누르고 해당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질감의 종류에서요 네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파랑박엽지 거의 고정적으로 파랑박엽지를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나옵니다. 그림 영역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 선택했을 때 서식 작업창이 그림 영역으로 바뀌어요. 단색 채웁니다. 단색, 색, 테마식 첫 번째 거 흰색 진표 배경이에요. 됐습니다. 다섯 번째 끝났고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 투시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나오는데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제목의 내용부터 수정을 합니다. 차트 제목 내용 제과, 제빵, 및, 한식, 주강, 현황이라 수정했고요. 해당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여섯 번째 조건 고정이에요. 어떻게? 글꼴 굴림, 굵게 적용이 크기 20이야. 꼭 이렇게 나와요. 굴림, 굵게 20 맞죠? 그 다음에 채우기는 차트형의 서식이 깡통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 아까 그림 영역 흰색 채웠기 때문에 따로 안 바꿔줘도 되고 테두리 설정에 요 채우기 접고요. 테두리 펼친 다음에 실선으로 하고요. 색깔은 검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마색의 네, 테마색의 두 번째 거 검정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넘어가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2016 버전에서는 밑에 안 보이는 막대 네, 선택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2010 버전은 해당 이제 이 막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셨을 것 같긴 한데 자, 2016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막대에서나 마우스 오른지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됐죠? 여기에 혼합 또는 콤보에서 수강인원의 차트 종류 막대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보조 체크하면 끝. 2016이 훨씬 쉬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건. 수강인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해서 꺾어 전형. 보조축 지정에 확인. 됐고. 계열에 대한 조건은 표식은 꺾어 전형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꺾어 전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마름모 크기 10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좀 줄여야겠네. 이게 확대가 돼버려가지고 요거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해제하고 요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깡통 선택하세요. 깡통 선택한 다음에 표식 선택하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표식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표식 옵션 펼친 다음에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종류 마름모 형식의 여기 마름모 크기값 10 고정이에요. 요렇게 깡통 표식 옵션의 기본 제공 선택하고 형식 마름모 크기 10 요렇게 됐습니다. 엔터키.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출력 형태 봐야 돼요.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꺾어 전형이 56 혼밥 요리 꺾어 전형이 56 오른쪽에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혼밥 요리의 꺾어 전형 네 이거 선택합니다. 선택 한 번 더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되게끔.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구성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 이렇게 하면 56 됐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서식의 세 번째 고정 요구 조건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라. 네. 세로 값직 주눈검선 수평선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좌우가 동그라미가 따다다닥 보이게끔 한 상태에서 주눈검선 서식의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하세요. 대시 종류 파선 이렇게 하면 눈검선 파선 선 스타일 파선 적용됐고요.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두 개를
세로 단으로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값 측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값이 0원이에요. 저희도 0원이에요. 최대값이 18,000이에요. 18,000인데 주 단위가 틀리네요. 여기는 3만 단위인데 2만 단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선이 안 보여요. 여기는 검은 선인데. 그러면 세로값 측에 이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축서식이라고 바뀌면 축서식의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만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검은 선으로 되고, 그 다음에 주 단위 바꾸는 거는 이 막대 아이콘의 축 옵션 펼쳐서 단위의 기본 또는 주를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하고 엔터키 눌러주시게 되면 3만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항목축의 요 선도 마찬가지 선택한 다음에 뭐 디자인 케이크 선택하고 채우기 깡통 채우기 선에 선을 실선으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 측 확인을 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주도록 하겠는데, 마찬가지 선이 축선이 안 보이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축선을 출력 형태처럼 요 뾰족하게 삐쳐나오는 거로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축의 값을 선택한 다음에 해당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해주면 이렇게 실선에 뾰족하게 밖으로 삐쳐나오는 것도 보이게 되어 있고, 하이펀 10, 60, 하이펀 10, 20, 60 수정사항이 없네요. 네, 이거 끝이네요. 쉽게 나왔어요. 네. 자, 출력 형태 보면 해당 이 너비가 넓어요. 네, 좁아요. 저희는 해당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간격 너비 219를 80으로 수정하시면 적당하게 바뀔 겁니다. 80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7번까지 끝났어요. 네. 8번은 법내에 대한 조건으로 고정화되어 있는데 법내명 바꿔라.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다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법내 이름이. 근데 저희는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수강 인원. 해당 법내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해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면 법내 항목 계열 중에 수강 인원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직접 입력합니다. 수강 인원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확인 클릭. 이름 바뀌었죠? 네, 확인. 자, 남아있는 9번째 조건은 도용사 위반한 문제 유형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모서로 등문직 사학현 설명서를 삽입하라.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신 다음에 삽입 탭에 자, 도형이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차트를 선택 안 돼서 그래요.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도형의 설명서의 두 번째 겁니다. 모서로 등문 사학현 설명서.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여기 정도? 이 정도? 네. 제목 과 정도 중간단 밑에 라인 이 정도 놓으세요. 네. 자, 내용 입력합니다. 최다 수강 인원이라고 입력했고요. 자, 이 도형이 삽입된 위치가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5번째 영역 서식에 보면 차트 영역의 글꼴은 굴림의 1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을 굴림으로 수정하세요. 자, 그 외에는 나머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 채우기 색깔 흰 색깔이에요. 깡통 채우기 색깔 테마색 첫 번째가 흰 색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이 요 포인트니까 요 주황색 동그라미 점을 요렇게 빼서 수정해 주면 완성되어졌습니다. 됐죠? 네. 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결과치로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자, 2021년 10월달에 진행되어졌던 ITQ 엑셀 풀이 완료해드렸고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 좋아요, 구독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